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미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전담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산단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계장관도 나와 계시고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입지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만 그 시간을 앞당기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제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이제 전력과 용수 등 이제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부담되는 것이어서 해당 지방 정부가 또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침 또 민영배 당선자, 광주 전남 특별시 당선자께서 시장 당선자께서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전기요금 얘기는 이미 이제 특히 광주 전남으로 SK도 이제 옮기는 게 아니죠. 그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여기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리백 때문에 뭐 거기는 원전과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또는 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또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이런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고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은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받아서 공급되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정책 목표 중에 이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프로핏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가 할 몫이고,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의 말씀은 SK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SK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내용도 사실은 삼성전자하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중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사실 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26년 8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그 수혜를 받게 되면 산업 기반 시설 구축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랄지 기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반도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도 저희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특별법에 수혜를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만이, SK하이닉스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굉장히 많은 저희 협력사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도 오늘 이제 투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청주도 사실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특허단지로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셔서 약간 좀 중원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주 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젊은 인재들도 같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주거나 문화도 있지만 이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또 이제 주말 부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지방에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저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분명히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 삼아 아니면 관계 부처의 지시 삼아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단에 해당되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 같은 지역의 산단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차이별이 있을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거점을 만드는 이 지원의 필요성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 산단 문제는 사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용수 공급이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용수는 그래서 일반 뭐라 그럴까요? 생활 용수 이 사용과 거의 맞춰 이제 0.5% 차이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예측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기본 맞히긴 하는데, 근데 전력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 물론 그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빨리 완공하고 또 지방에 또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이제 건설한다는 게 이제 기업의 방침이기도 하고 정부는 거기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의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걸 그때 당시 예상을 못하고 요 정도면 되겠지. 뭐 수도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이트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도 뭐 거기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명백하게 방침으로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용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이것도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45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32년까지 앞당긴다 그랬던가요? 12년 당겼어요. 네, 12년 당겨서 33년, 35년, 47년이 35년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여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좀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인지 행정적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새롭게 만드는 생산 거점에 그야말로 정주 여건, 예를 들면 인력,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업이 걱정 안 하셔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내는 거 이건 어떻게든지 해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상당 정도 갖춰져 있는데 조금만 그 지원하면 필요인지는 얼마든지 양성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호남에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러지 거기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죠. 잠재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또 사실 보건 의료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확실하게 서울에 사는 거나 뭐 경기도 일대, 인천 일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은 이미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 육성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나 대학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초중고가 사실은 큰 관심사죠.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인데 저희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다. 예를 들면 특수한 형태의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이 지금 그 광역통합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조치가 상당 정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발언하실 때 소개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네, 저랑 마주보고 있는 네, 스트라이프 셔츠 네.